지체장애인협회 김혜지 회장의 의혹 단독 보도 이후 판공비는 물론 불법 도청 등 추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속 보도합니다. 전국 대표 봄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20일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벚꽃 없는 축제로 시작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연분홍빛 꽃잔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용사들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김해 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이 업무 추진비와 관용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행사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지회장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공비를 과다하게 받아 쓰는가 하면 심지어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가 나가자 해당 지회장이 제보자 색출에 나서 제보자들이 떨고 있다고 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김해시 지회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에는 이미 2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앞에 또 다른 CCTV가 있습니다. 지회장이 설치한 CCTV입니다. 직원들이 발견하고 현재 검은 테이프로 막아두었지만 이 CCTV 음성까지 녹음되는 CCTV입니다. 바로 사무실 안을 지켜볼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놀란 직원들이 현재는 막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지회장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직원 간 대화 녹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 도청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노사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그쪽에 그 CCTV가 저희 잡혀있긴 했는데 그거는 협회 측에서 그 업체분이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설치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해당 지회장은 직원에게 엉뚱한 업무를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김해시 게이트볼장입니다. 김해시 장애인 게이트볼 연맹의 주 경기장이기도 한데요. 이 연맹과 지체장애인협회 김해시 지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체장애인협회 김해시 지회 직원 A씨는 다른 사무실로 매일 출근해 장애인 게이트볼 연맹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회장의 지시로 삼방동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해 본인의 업무인 장애인 활동 지원 전담 인력 관리가 아닌 삼방동 지회 사무관사와 연맹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김해시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직원은 지금도 삼방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침창에 업무 매뉴얼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제재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규정 위반 의혹은 판공비에서도 나왔습니다. 판공비는 연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총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해시 지회의 이 예산은 연간 6천만 원, 지회장의 한 달 판공비는 150만 원으로 연간 1,800만 원에 이릅니다. 규정인 600만 원의 3배가 되는 판공비를 받아 쓴 겁니다. 보조금 횡령에 대한 추가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체복을 구입한 뒤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먹은 사람은 없는데 식대가 결제되고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엉뚱한 사진으로 영수증에 증빙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거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해양 스포츠 대회, 삼양주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단체복 구입은 물론 제보된 저녁 식대 모두 이런 식입니다. 그동안 관리감독기관인 김해시에 지회장의 비리에 관련된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는데도 김해시는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지체회장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또 관행처럼 사태 수습하기 바쁘겠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믿지 않습니다.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이어지는 의혹들.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용기 낸 제보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이요.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거는 뉘우치려 생각도 안 하고요.
제보한 사람 잡아낼 거라고 난립니다. 바르지 않은 거 제보했다고 잡아낼 거라고 하면 세상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 동부보훈지청은 22일 서해 수호의 날을 기념해 진해 해양공원 내 고 한주호 준이동상 앞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추모 행사는 조경철 경남 동부보훈지청장과 해군장병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등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인 용사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고 박성균 종사의 모교인 창업공업고등학교 학생들도 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무 수행 중에 희생된 55인의 영웅을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행사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지역 서해 영웅들의 출신 학교 후배들하고 군 장병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 가야방송은 오는 4월 총선에서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와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담긴 희망 공약을 전달받고 공약에 적극 반영해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속력으로 마주 달리는 자동차. 먼저 운전대를 돌리는 쪽을 겁쟁이로 모는 위험천만한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의대 증원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이 마치 치킨 게임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한 데 이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죠. 그래도 전공의들은 한 달이 훨씬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의사협회의 정권 퇴진운동 선언 등 의사와 예비의사들의 집단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야 운전대를 잡은 두 사람 간의 대결이고 설사 끝내 충돌한다고 해도 당사자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이번 대결은 어떤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를 볼모로 한 치킨 게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길 바랍니다. 그것이 의사와 정부의 책임이자 본분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대표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22일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벚꽃이 활짝 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직 꽃망울만 맺힌 상황인데요. 벚꽃 없는 축제로 시작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연분홍빛 꽃잔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진해 경화역입니다. 철길 주변으로 화사한 벚꽃 터널이 만들어지는 벚꽃 명소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벚꽃은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았고 꽃이 핀 나무도 찾기 어렵습니다. 군항제 시작에 맞춰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아쉬운 마음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와가지고 일을 광주에서 좀 멀리서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붐 비는 것보다는 전날 정도면 벚꽃이 필까 해가지고 일단 왔는데 하면서 아쉽긴 하지만 배경 그래도 이쁘긴 하니까 괜찮네요. 그래도 경화역이나 저기 여자천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꽃이 많이 안 피긴 했는데 그래도 아름답고 괜찮더라고요. 올해로 62회째를 맞은 진해 군항제는 따뜻했던 겨울 날씨 탓에 예년보다 일주일 일찍 개막을 결정했습니다. 역대 벚꽃 축제 중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하지만 3월 꽃샘 추위와 잦은 비로 개화가 늦어지면서 현재 개화율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창원시는 개화 시기가 늦어진 만큼 축제 연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한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아마 만개되리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만개 시기가 좀 늦어진다면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축제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없는 축제로 출발했지만 다음 주쯤에는 36만 그루 벚나무가 연분홍빛 장관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이충무공 승전해차,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올해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진해군항제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동안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운전대를 잡는 노인 수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교통카드 등 각종 보상책을 통해 노인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반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8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막 소리가 그냥 그 대포 쏘듯이 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벌써 저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어 계시고 그 차는 또 이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지난 6일 경기도 김포에선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이 가게 내부로 밀려 들어가 출입문과 집기류 등을 파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만 대처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신경, 반응신경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서울과 인천에선 10만 원, 포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선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뭐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인데 면허증 반납하라는 거는 그냥 일하지 말고 놀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글쎄요. 10만 원 적지. 나 하면 돈이 적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에선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혹시 시골이라도 가서 전후생활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시골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뭐 1시간 한 대나 있을까 그것도 빠른 거예요. 1시간 있을 때 오는 것은 2시간, 3시간도 좋습니다. 2040년이면 고령 운전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주말인 23일 토요일 부산 경남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까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4일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이 다시 내려 14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2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부산 경남 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오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 기온 편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부산 벚꽃 개화 시기는 22일로 다음 주 초반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벚꽃이 개화해 다음 주 후반쯤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 세관이 마약 등 밀수 신고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남구 신선대 부두 일대에서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 밀수 경로가 다변화되고 대형 조직 밀수가 여전히 항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항만 종사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마약 등 밀수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전화 125번에서 할 수 있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마약류 밀수 신고 적발 시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경남경찰청이 5월 말까지 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주요 행락지 주변 교통관리와 함께 불법 주정차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졸음운전 방지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최근 5년간 행락철인 4월과 5월 9,8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명이 숨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